지난주에 나오시면서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민주당 좀 더 냉정해져야 된다. 그 말을 들었던 걸까요? 민주당 냉정해진 측면이 좀 있었고 국민의힘의 전략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분의 얘기를 안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글쎄 말이에요. 그냥 오히려 더 국민의힘 쪽에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였어요. 재판 생중계해라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히려 생중계 안 한 것이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오히려 다행이 되어버렸다. 저렇게 무죄 나오는 모습, 선고하는 모습이 그냥 생중계돼가지고 국민들이 저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정말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게 기소당한 거 아니야? 정치 보복 당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여당이건 야당이건 재판은 그냥 판사들이 법리,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 정말 자유롭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사법부나 판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격 안 했으면 좋겠고 혹시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의힘이나 여권에서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또 그 판사는 누군데 어디 뭐 호남 출신이네 어디 뭐 이상한 단체에 맞아요. 소속돼 예. 있네 저 사람 옛날 판결 보니까 이렇네 저렇네 하면서 판사 개인을 공격하는 모습은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 소장님, 이거 짧게 좀 말씀을 네. 좀 해주십시오. 네. 한동훈 대표도 이제 법정 구속 가능성도 언급을 했고, 네. 그리고 박정원 의원은 징역 2년을 예상한다 이렇게 아예 SNS에 썼더라고요. 주진우 최고위원이죠. 예, 네. 주진우 의원 얘기하고 네. 왜 친한계가 유독 이렇게 했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친윤들에게 상당히 좀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판결을 좀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측이 끊임없이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당원 게시판 문제와 관련해서 저렇게 질질 끌지 말아라. 정치적인 부담감이 있는 거 아니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고 해라. 맞다고 그러면 가족들이 썼으면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 된다. 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25일에 있으니까 당이 괜히 그거 가지고 자중질환 빠지는 것은 전열을 흐트리는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아요. 근데 전열을 흐트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정말 최고위원회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쪽에서 그냥 자신들의 정치적인 주장으로 자신들의 정치적인 부담감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판부를 이용을 하고 판사의 판결을 미리 예단하는 것은 어쨌든 좋지가 않아요. 그런 것은 저희 같은 평론가들이 방송에 나와서 앵커님이 물어보시면 잘 모르겠지만 1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예. 정치권에서는 여든 야든 냉정함을 유지하고 그냥 판결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님도 이제 국민의힘의 전략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재판만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측근의 재판도 있습니다. 이 재판 왜 신경 써야 되냐면 대선 자금과 좀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예. 일단은 여권의 대응은 굉장히 부적절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도 여당 대표가 법정 구속을 얘기하는 거는 재판부에 대한 압박이다. 왜 이제까지 소위 주말 집회에 대해서 야권 보고 왜 재판부를 겁박하느냐. 사실은 그 집회는 이재명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한 그런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호도를 했는데 정작 여당 대표는 재판부에다가 법정 구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1심 선거법 1심 선고에 대해서 정의 구현이라고 일제히 정의가 실현됐다라고 외쳤는데 그럼 오늘 이재명 대표의 무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지 이런 점에 있어서 여권도 야권도 물론 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냉철해져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오늘 무죄가 또 하나 이게 의미 있는 게 김용 부원장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남욱 씨 등으로부터 8억 원의 대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5년 1심에서 5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때 그 돈 받았던 그날 그 시간에 나랑 있었는데요라고 증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경상원 원장을 지냈던 이모 씨, 예. 또 신모 씨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분들이 또 나중에 가가지고는 그거 위증이었어요라고 또 위증 혐의를 또 시인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지금 그 김용에 대한 이
지금 그럼 이제 김용 전 연구원장이 받고 있는 재판이 2개라는 말씀. 뭐 거기에 대한 이제 새로운 혐의가 이제 또 나타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 변호인 측이 위증 압박을 넣은 거 아니냐. 여기도 이런 위증. 그렇죠. 예. 그런 건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변호인 측이나 이분들이 소위 위증을 시인한 이분들에게 이 한 얘기가 소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봐라. 오늘과 같은 오늘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와 비슷한 스탠스였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해 다오가 아니라 예. 기억을 잘 살펴봐라. 그때 혹시 기억나는 거 없냐? 그 당시 상황은 이러이러하지 않았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정도의 얘기였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모 씨, 신모 씨의 위증 교사 이 부분은 또 이제 재판 변호인단에게 있어서는 하나 또 이게 한시름 덜어지는 거기 때문에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소위 대선 자금 그 재판에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이거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풀 녹취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풀 녹취가 있었기 때문에 그 풀 녹취를 기반으로 해서 재판부가 충분한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 이 김용 부원장과 관련된 이 위증하신 분들과 관해서는 그런 풀 녹취가 있는지 뭐 그런 상황이 또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이 28일 날 있는데 1심에서는 징역 5년 받았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냥 단순히 알리바이 보고 하나만 나왔다고 그래서 또 무죄가 나오거나 또 감형이 되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한 이번 주에 하여튼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관련자들 재판이 지금 몇 개 줄줄이 있어요. 이화영 전 지사 또 이화영 있는 걸로 알고 대북송금 있어요. 항소심 예. 선고가 이제 29일 날 2시에 있어요. 아하.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될까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인섭 씨 있잖아요. 백현동. 예. 그 알선수재 상고심 선고가 또 28일 날 10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죄 지금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괜찮네, 살았네 이렇게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8일 날 재판 2건, 29일 날 선고 2건, 선고 1건. 이 3건의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이거는 이제 다 항소심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또 대법에 가면은 유무죄만 다투잖아요. 여기서도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또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이재명 대표가 롤러코스터 탈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이번 주를 슈퍼위크라고 표현한다는 점 다시 한번 좋을 때 쓰는 게 슈퍼위크인데 알려드립니다. 예. 예, 고개가 여러 개가 좀 남아 있습니다.